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개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 수요 공급 조사, 공동훈련센터 훈련,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 제22조의 3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의 수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사업 추진 체계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공동훈련 실시, 공동채용, HRD 종합서비스 순으로 진행하며 수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합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지역경제단체 SC, 자치단체, 지방중기청, 노동조합,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며 17개 공단 지부지사가 인력공동관리 실무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지역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인력 수요조사, 수요기업체 확보, 지역특화, 전략분야 분석, 훈련 직종 및 규모 확정, 훈련 공급 실태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 선정,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실시, 훈련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번째, 공동채용 실시를 진행합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채용 예정자 훈련 수료생과 참여기업을 직접 매칭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참여기업을 제외한 관내 중소기업과 매칭합니다. 다섯 번째로 HRD 종합서비스를 통해 공동관리 협약기업 대상 지역공동훈련 매칭, 사업주 훈련 등 타훈련 사업 매칭, NCS 활용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합니다. 위원회 구성, 공동수요조사, 공동훈련,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인력 공동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체계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훈련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사업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에서 지역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체계별 역할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 결정 등을 총괄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전반, 지역인자위 사업계획 심사 및 운영 지원, 지역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공급 조사 및 지역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지원, 지역인력 양성 기본계획 심사 및 심의 확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는 지역인력 및 훈련 수요 공급 조사에 대한 지원,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심사에 대한 지원, 지역인력 양성 기본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여,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맞춤 사업 훈련 과정 인정 및 훈련 비용 지급, 수시 훈련 과정 심사 및 승인, 훈련 실시 모니터링, 지역 내 주요 훈련기관 협의체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허브 사업단에서는 공동훈련센터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 사업, 그 밖에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을 담당하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공동훈련센터 성과를 평가합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분석, 지역 내 인력 양성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 의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기능 총괄,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 심사 선정 모니터링,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제고, 지역 내 인력 양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교육 홍보 및 훈련생 모집 관리, 훈련과정 운영, 채용 연계, 사후관리, 훈련 요구 조사 및 과정 개발, 지원금 관리 및 정산, 협약기업 발굴 및 관리, 파트너 훈련기관 지원 및 관리, 훈련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 훈련기관에서는 공동훈련센터와 약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교육 훈련 진행, 공동훈련센터에 실시한 교육훈련의 결과를 보고하고 협약기업에서는 지역산업 맞춤 교육훈련에 참여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특징은 지역 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 중심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따라 유사 인력 양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합니다. 공동훈련센터 구분 및 지원 내용. 다음으로 공동훈련센터 구분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지역인자위에서 실시한 지역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는 협약기업 발굴 및 관리,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 요구 조사 및 수요조사,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훈련 실시 등 지원, 지역인력 수요조사 결과와 관련된 훈련과정 개발, 교재 및 교보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훈련생 모집 및 선발, 훈련과정 운영, 수료생 취업 지원, 파트너 훈련기관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는 지역산업 맞춤 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약기업의 훈련 수요가 많아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장비, 교 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 훈련기관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훈련기관 주요 업무는 공동훈련센터 홍보와 병행하여 훈련생 모집 지원, 훈련생 명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훈련생 관련 서류 제출, 훈련 계획에 따른 실시, 운영, 결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 훈련기관을 비교해보면 공동훈련센터의 참여 자격은 공공직업훈련시설,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대학, 공공기관이며 파트너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직업능력개발시설 또는 기관입니다.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내용에는 인건비, 일반 운영비,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 장비비, 인프라 구축비, 훈련 비용이며 파트너 훈련기관은 훈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공동훈련센터의 주요 업무는 훈련계획 작성 및 변경, 지원금 관리 및 정산, 훈련 수요 조사 및 과정 개발, 교육 홍보 및 훈련생 모집,
협약기업 관리 및 발굴, 파트너 훈련기관 지원 및 관리, 훈련생 관리 등이며 파트너 훈련기관의 주요 업무는 훈련비용 예산 편성 지원, 훈련생 모집 지원, 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 훈련 실적 및 정산 내용 보고, 훈련 과정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공동훈련센터 선정 요건에는 협약기업이 최소 165개 이상, 최소 훈련 목표는 최소 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훈련센터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비의 전담자 인건비 80%, 일반 운영비 100%, 연간 지원 한도액은 3억 원, 이 중 인건비의 연간 지원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훈련 시설 및 장비비는 8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3억 원이며 프로그램 개발비는 10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훈련 비용은 실비 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별로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훈련 시설 및 장비비 등은 1에서 6년 동안은 지원 한도액의 100%, 7에서 12년 동안은 지원 한도액의 80%를 지원하고 13년 이후에는 운영비는 80%, 프로그램 개발비는 50%, 훈련 시설 및 장비비는 50%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전담자 인건비는 80% 지원하며 1명 기준 4천만 원 이내, 공동훈련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 인력만 지원하고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지산맛 사업만을 운영 및 전담해야 합니다. 일반 운영비는 100%이며 훈련 목표 평균 훈련 인원 곱하기 18,000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이 5천만 원 이내인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담자 인건비 지원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무기계약직 비율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자 인건비는 연간 2억 원까지 지원이 되며 공동훈련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 인력의 급여,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별 상여금 등의 급여,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 등을 지원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불인정,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 관리비 내 사회보험료 항목에서 지원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담자 인건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원은 2명이며 훈련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 규모는 최근 2년의 훈련 실적을 평균으로 결정하며 원격 훈련의 경우 훈련 인원 1명을 0.2명으로 계산하며 신규 공동훈련센터는 목표 훈련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2년간의 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 실적을 평균 실적으로 산정합니다. 전담자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 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반 운영비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임차 비용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 임차 비용이며 숙박비는 1인당 10만 원 이내, 시설 사용 비용은 1회당 400만 원 이내입니다. 회의 수당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 채용 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 수당이며 지원 기준은 2시간 미만은 10만 원 이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20만 원 이내, 4시간 이상은 30만 원 이내입니다. 업무 추진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서 발생되는 업무 추진비 및 식비이며 지원 기준에는 1인 3만 원 한도, 일반 운영비 지원액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평일 22시부터 이길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 인쇄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과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기타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인쇄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가 인정됩니다. 홍보비용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 비용,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 통신 등의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3천만 원 한도, 일반 운영비 지원액의 30% 이내입니다. 기념품 제작 비용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과의 각종 행사, 회의 등으로 협약기업에 지급되는 답례품이며 기념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산맛 사업의 기념품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합니다. 지원 기준은 1인 5만 원 한도, 일반 운영비 지원액의 5%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정산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 회계정산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기관당 400만 원 한도입니다. 교육훈련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관계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이며 지원 기준은 기관당 400만 원 한도입니다. 출장여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 관련기관 방문 비용, 지역산업 맞춤 사업 관계자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운영기관 내부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장만을 인정합니다. 일반 수용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이며 다과비는 1인 5천 원 한도, 현수막 제작 등 제작 비용은 실비가 인정되고 일반 운영비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수요조사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인자위의 지역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훈련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비, 용역비 등의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훈련 과정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합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합니다. 일반 운영비 사용 시에는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 임차 비용 및 훈련 수료생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제작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전기, 상하 수도료, 정보통신 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등의 비용과 공동훈련센터 관계부처 공무원의 경우 각종 회의 수당 역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업무 추진비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일 22시부터 이길 9시까지 사용 불가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기관 부담 주민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훈련 시설 및 장비비는 연간 15억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은 80%까지, 공공기관은 100% 지원됩니다. 훈련 시설의 지원 가능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 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 편의시설의 임차, 증축, 개축, 확장,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며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산업 맞춤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임차, 증축, 개축, 확장,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훈련시설의 지원 불인정 항목에는 산업안전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교육 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비, 개축비, 임차비, 유지 보수비와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는 사용 불가합니다. 훈련 장비의 지원 가능 항목에는 책상, 의자, 에어컨, 온풍기, 전자교탁, 프로젝터, 스크린, 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 협약기업 관리,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실적관리, 지역산업 맞춤 사업 안내 등 동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업무용, 통학용, 장비 수송 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운행 목적이 아닌 실습용 차량 운반구 구입, 수리 비용, 공동훈련센터가 신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행정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사무장비,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훈련장비 지원 불인정 항목에는 유류비, 소모성 용품 및 실습 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교육훈련 이외에 행정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지만 동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이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등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및 의자,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 복사기, 팩스 등 각종 OA 장비 구입,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용, 통학용, 장비 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 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이 불인정됩니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는 연간 최대 2억 원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가능 항목에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 등의 비용, 교재 및 교보제의 개발, 보수, 구매 등의 비용, 컨소시엄 규정 별표 3에 따른 지원 이외에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이며, 지원 불인정 항목에는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전문 교육기관 등의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수당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교보제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지원 기준은 1회 1인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기술정보 수집비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교보제이며 실비가 인정됩니다. 원고료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교보제 개발 등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이며,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지원 기준은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하되 등급 외 인력은 C급 기준인의 금액 지급이며, 다만 내부 전문가일 경우 2분의 1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합니다. 출장 여비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교보제 개발 등을 위해 사업 참여 인력이 협약기업 등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 여비, 그 밖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출장 여비이며, 지원 기준은 훈련기관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인쇄비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교보제 개발 후 정산,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이며 실비를 인정합니다. 업무 추진비의 지원 대상은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교보제 개발 등과 관련된 회의비, 그 밖에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회의비이며, 지원 기준은 1인 3만 원 한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원고료 집행 기준은 A4 1매당 4만 원 한도이며, PPT 자료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살펴보겠습니다. S등급 4만 원 한도이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 임원급 이상, 부총장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A등급은 3만 원 한도이며,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입니다. B등급 2만 원 한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C등급은 15,000원 한도이며,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훈련 비용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이어야 하며 지원 기준은 실비 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입니다. 훈련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내로 수료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 종료 후 또는 훈련 시작 이후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로 훈련 비용을 신청합니다. 훈련 수당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의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 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금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하며 해당 재직 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임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식비 또는 숙식비의 지원 대상은 일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 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 근로자의 사업주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훈련 시간이 일일 평균 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기준은 식비는 일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일일 14,000원까지 지원합니다. 훈련 단가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시설 및 장비비, 임차비의 지원 대상은 훈련 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 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 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훈련 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 시설의 대관료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 장비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과정 운영 보조 인력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 지원하는 보조 인력비이며 지원 기준은 시간당 지원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훈련 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 훈련 시간 및 훈련 시간 전후의 준비 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 총 16시간 지원 가능합니다. 강사료의 지원 대상은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정 과정에 한하며 훈련 과정별 강사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입니다. 지원 기준은 시간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 강사료 지급 불가하며 해당 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 강사로 활용 가능하고 훈련 기관이 20만 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강사 여비의 지원 대상은 강사료 지급 기준 1, 2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이며 지원 기준은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에 준용해야 합니다. 운영지원비의 지원 대상은 훈련 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훈련 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 및 훈련 과정 보조 운영자의 출장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출장 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해야 합니다. 다과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이며 지원 기준은 1인당 1일 3,000원 한도입니다. 제세공과금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를 지원합니다. 실습재료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를 지원합니다. 교재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를 지원합니다. 재해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 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이며 지원 기준은 실비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훈련 비용의 지원 대상은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이며 지원 기준은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피복비 등은 실비 지원합니다. 간접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 운영 및 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반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이며 지원 기준은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 범위 이내입니다. 강사료 지급은 A등급은 시간당 20만 원 한도이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 임원급 이상, 부총장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기업체 사장급입니다. B등급은 시간당 15만 원 한도이며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여야 합니다. C등급은 시간당 10만 원 한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D등급은 시간당 7만 원 한도이며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등급은 시간당 5만 원 한도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훈련 계획서 작성 시 참여 강사 현황에는 강사의 이력을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현장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합니다. 협약기업 관리 및 훈련 운영. 다음으로 협약기업 관리 및 훈련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약기업이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와 교육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공동훈련센터는 165개 이상의 협약기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협약기업의 범위는 해당 지역인자위 관할 구역 내에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기업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자위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훈련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공동훈련센터는 원거리 지역으로 훈련 장비 이동이 가능한 과정의 경우 협약기업의 사업장 등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 장소는 공동훈련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인자위의 관할구역 안에서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8조 사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관할구역 외에 협약기업 근로자 등을 주된 훈련 대상으로 하는 경우 훈련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장소 변경 시에는 개정 운영 규칙에 의거 일시적으로 원거리 지역 이동 훈련이 가능한 경우는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장비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훈련센터는 장소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심사 결과와 상이한 훈련 장소 변경은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므로 훈련 장소 변경은 지양해야 합니다. 협약기업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공동훈련센터는 안정적인 훈련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신규 협약기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협약기업 발굴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요구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인력 수요 및
인력 확보 의사가 확인된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훈련 요구 조사를 통해 협약기업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협약기업 발굴을 위한 활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특성과 목적, 사업 목표에 따라 어느 수준과 분야의 협약기업 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참여 기업에 대해 어느 분야 및 수준의 기업을 발굴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할 것인지, 또 언제 발굴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협약기업 발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참여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특성과 목적, 사업 목표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 실시 지역의 중소기업체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기업 발굴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분장을 통하여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 분야별, 지역별 업무 영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협약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어서 협약기업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협약기업 발굴 관리 업무 규명 및 전담 인력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협약기업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기업 담당자와 연계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의견 수렴 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 주기별 협약기업 확보관리 계획 작성 시 다음 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협약기업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시과정 개발 및 심사 시 수시훈련과정 운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 수시과정 운영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훈련과정 개발, 계획 수립하여 제출한 후에 지역 내 수요 적합 여부 검토한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수시과정 승인을 받고 과정을 운영합니다. 지역 인자위의 수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에서 수시과정 개설 운영해야 합니다. 훈련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생 등록 시 집체과정 중복 수강 메시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해당 훈련생에게 타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 시간표를 요청하여 중복 수강 현황에서 보여지는 각 과정에 대한 훈련 과정별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훈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체과정 중복 수강 메시지가 발생하여도 훈련생 등록 후 훈련 수강이 가능하지만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훈련생이 A 공동훈련센터에서 개설 중인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중도 포기한 후 B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A 공동훈련센터에서 중도 포기한 훈련생을 HRD 넷에서 중도 포기 처리한 경우에는 B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리. 다음으로 지원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관한 지출금 지출 방법은 공단이 정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금 관리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고 지원금을 별도의 관리 계좌에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등 수익은 사업 회계 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및 자체 부담으로 구입 설치한 시설, 장비 및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하여 관리 번호, 품명, 구입 금액, 설치 장소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자체 관리 대장을 구비하여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량의 증감, 감가상각 등을 한 잔존가액을 기록 관리합니다. 훈련시설 장비 등의 표식 방법은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및 정보 시스템 등은 다른 시설, 장비와 구분되도록 반드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등의 문구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지원금으로 개발 구매한 커리큘럼, 교재, 실습 자료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발자, 개발 연도,
세부 재원, 인용자료 출처 등 개발 구매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시기는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금을 집행하되 사업 종료 시기에 집중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연간 총 지원금의 2분의 1을 초과 집행은 불가합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운영규칙 제63조에 따라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변경 시 지원금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대항목으로 분류하되 대항목 간 전용은 불가하며 다만 지역산업 맞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공단 지부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의 각 지원 항목 내 세부 항목 간에는 운영규칙 별표 5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인자위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 집행 가능하며 훈련센터가 공단 지부지사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찰 차액을 사용하거나 지역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단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 정산 관련하여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훈련센터에게 공단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보하고 두 번째로 공동훈련센터는 정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 다음 공단에서 통보받은 회계법인과 공동훈련센터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과 회계법인에 지원금 실적 보고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번째로 전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현장 정산을 실시합니다.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행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담 회계법인과 지부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 정산 결과를 공동훈련센터 및 본부에 보고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장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회계정산 결과의 이의 신청서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회계감사 및 정산 내용에 따라 환수, 반납, 시정보완, 개선, 경고, 주의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공동훈련센터의 사업평가에 반영합니다. 여덟 번째로 공단에서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회계감사 및 정산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공동훈련센터에 지원금 반납을 통보합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적 집행에 관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흡한 식대 등 업무 추진비, 출장비, 홍보비가 미흡한 경우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른 정부보조 사업이나 기관 고유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공동훈련센터 부담분을 지원금에서 집행한 경우 전담자가 사실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행정업무용 시설 장비비가 미흡한 경우 대응 투자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전담자의 주민세를 지출한 경우 간담회 중식대와 중복 집행된 추가 중식대 출장비를 집행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출장지와 원격지에서 집행된 업무 추진비 지산맛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집행한 출장비 지산맛 전담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전담자 인건비 공동훈련센터 내부 인력 간 집행된 회식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비율 미달에 따른 해당월 인건비 불인정액, 출장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관내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